안녕하세요, 설비입니다. 오늘은 블렌더를 처음 배우시는 이제 갓 입문하시는 분들이 알면은 좋은 그런 블렌더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쓰던 버전은 이제 블렌더 4.5.1이었는데 이제 5.0으로 업데이트 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원래 블렌더가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모양이라던가 위치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좀 자주자주 업데이트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지만 하지만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그 내용을 보고 업데이트를 좀 뒤늦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블렌더 5.0을 설치하는 방법이랑 이제 애드온을 넣어주고 뭐 단축키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블렌더 5.0을 검색해 주시고 이게 바로 뜨는 블렌더로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제 다운로드 블렌더 5.0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후원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블렌더가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달이 후원을 하던가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 형식으로도 이렇게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블렌더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블렌더를 다 다운받으셨으면은 여기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그리고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니쉬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렌더 5.0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제 그 전에 작업하던 게 있던 분들이라면 이제 블렌더가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파일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설정해 주셨던 뭐 애드온 기능이라던가 그것도 아마 바로 처음 여신다면은 이제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안내사항이 뜰 거예요. 그래서 애드온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그 안내창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뉴 파일에서 제네럴을 선택해서 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 밖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뷰포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이제 라이트랑 카메라랑 큐브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 번에 처음엔 다 삭제를 해주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블렌더에서 이제 화면이 보이는 공간 여기를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아웃라이너인데 여기서 이제 컬렉션이랑 이제 뭐 오브젝트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프로퍼티스 창이라고 이제 블렌더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에서 프로퍼티스 창을 봐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뭐 툴이랑 렌더, 아웃풋, 뷰 레이어, 이제 씬, 월드 설정, 뭐 컬렉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 창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있는 여기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줄게요. 자,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가 보이시죠?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뷰, 이제 우리가 보이는 창이 기본적으로 AGX로 되어 있어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약간 필터 같은 건데 이제 렌더 뷰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색상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일단 예로 들어서 제가 물체 하나 추가하고 빛을 한번 이제 올려줘 보겠습니다. 여기 밝기도 조금 높여주고요. 배경화면도 색상을 조금 올려서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매테리얼 프로퍼티스 창에서 New를 누르면은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빨간색을 핫핑크, 완전 빨강색을 했다. 근데 이제 색감이
묘하게 약간 뿌옇고 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탠다드로 바꿔주셔야 기존의 쨍한 색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실행하면은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색감이 항상 AGX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바꿔주신 다음 색을 정확한 색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디트 프리퍼런스 여기 설정창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 시스템을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사이클 렌더 디바이스 이쪽에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다 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큐다 옵틱스 HIP1 API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GPU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 내장된 GPU가 있다면은 이렇게 체크하는 박스가 있을 텐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랑 호환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없다고 안내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CPU거든요. CPU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뇌의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이제 GPU는 그것보다 더 작은 장기 조직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CPU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GPU가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GPU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개 다 체크하신다면은 GPU랑 이제 CPU끼리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오히려 오류가 생기거나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CPU는 꺼주시고 GPU만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양쪽을 다 켜주게 되면은 이제 GPU의 기능이 더 안 좋거나 아니면 오히려 CPU의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통체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넓은 도로로 차가 달리다가 좁은 길로 가면은 이제 한 대씩 차가 막히면서 천천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두 개 다 양쪽을 켜게 되면은 이제 CPU가 성능이 좋은 거에 반면 GPU의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처리가 느려질 수도 있고요.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GPU로만 계산할 수 있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옵틱스는 조금 더 빠른 렌더링을 할 수 있지만 가끔 뭐 충돌이 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사용하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인 큐다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메모리 리미트에서 언두 스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인데 이제 그림 프로그램이랑 동일하게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최대한으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256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키맵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거를 왼쪽으로 하겠냐 오른쪽으로 하겠냐 이건데 이건 그냥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제 스페이스바 액션이 원래는 이제 플레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자동으로 이제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치로 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서치로 둬야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오브젝트나 아마추어라던가 이런 커브를 바로바로 검색해서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더에는 이제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세이브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치로 쓸 거고요. 이렇게 서치 기능을 스페이스바에 넣는 이유가 저희가 이 쉐이딩을 넣을 때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스페이스바로 검색하는 게. 자, 이렇게 저희가 아까 메테리얼을 넣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스페이스바로 검색을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캐릭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처를 넣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 이렇게 뜨고요. 또 이제 에미션을 넣는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검색해서 이어주면서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에 이제 서치 기능을 넣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창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 창을 보시면요. 여기 레솔루션 스케일이 있는데 이걸 키우면은 이제 블렌더 글자도 같이 커집니다. 화면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냥 일단 기본으로 둘 거고요. 이제 글자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한테 맞는 정도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언어, 랭귀지 부분에서는 이제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블렌더 강의는 영어로 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영어 인터페이서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 한국어가 있기는 해요. 한국어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인터페이스랑 리포트랑 뉴 데이터 빼고 여기 툴팁만 한국어로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있을 때 설명이 이제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영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애드온을 설치해 줄 건데요. 여기 Get Extensions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인터넷이랑 바로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필요한 애드온을 검색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llow Online Access 여기에 온라인이랑 접속을 허용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애드온들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루프트를 설치해 줄 거예요. 이 루프트를 인스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오3UB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단축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스크린캐스트 키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요. 여기 단축키 N을 누르면 옆에 패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애드온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아래쪽에 이 마우스랑 단축키가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은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 정도로 잘 보이게 이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거랑 섞여 있을 때 지금 배경은 검정색이지만 이제 뭐 렌더 뷰라던가 그런 곳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색상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드온에서 저희가 방금 설치한 애드온 있잖아요. 자, 루프 툴.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바로 되었고요. 또 미오3UB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리기 파일을 추가해 줄 건데요. 자, 이 기능은 이제 Shift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마추어가 있어요. 여기 아마추어에 원래는 싱글본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리기 파일을 추가했더니 이게 리기 파일 메타리그라고 휴먼이랑 애니멀이랑 베이직 이렇게 떴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이 본을 불러와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이름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의 이름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이 본을 일일이 다 뽑으면서 이름도 변경해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다 없애주는 아주 유용한 애드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캐릭터 모델링을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애드온을 아까 루프3랑 미오3를 설치했는데 옆엔 안 뜨잖아요, 여기가. 이거 방금 설치했던 애드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원숭이를 불러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누르면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랑 웨이트랑 버텍스 텍스처, 에디트, 스컬프트 모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제 N을 누르고 패널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여기 에디트라고 루프 툴이 생겼죠. 이 루프 툴을 저희가 이렇게 알트 클릭으로 이 선을 전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면은 이제 릴렉스를 누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 이제 뭐 동그랗게 해준다거나 이게 기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모델링을 해보면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오3 UV는 이제 UV 에디팅 창으로 가시면 여기 옆에 UV가 펴져 있죠? N을 눌러서 패널을 열면은 미오3 UV가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UV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들어와 줄 거예요.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제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처음에는 여기 뎁스 값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뎁스 값을 눌러주시는 이유는 저희가 마우스 휠로 이렇게 줌 인도 하고 줌 아웃도 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제 뷰포트 화면을 계속 돌려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카메라 뷰가 좀 답답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뎁스 값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은 그 기능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기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원래는 꺼져 있는데 줌 투 마우스 포지션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마우스 포인트를 둔 곳에 마우스 이제 휠로 이제 당겨주시면 이쪽으로 줌인이 되고요. 여기 이제 원숭이 얼굴에 대고 마우스 휠을 해주시면은 이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맞춰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꺼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체를 기준으로 무조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켜주면은 다른 것도 편하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정창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 세이브 프리퍼런스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툴, 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뷰에서 이제 포컬 랭스 값이 있는데 이게 약간 화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살짝 좀 더 원근감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둘러봤을 때. 근데 이 수치를 한 150에서 200 정도로 해주시면은 좀 더 원근감이 사라져서 좀 더 정확한 모델링의 모습을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컬 랭스를 올려주시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모든 걸 삭제한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가운데 이제 화면이 보이는 곳을 뷰포트 창이라고 했잖아요. 뷰포트에서 저희가 Shift A로 이렇게 메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플레인을 이제 R이 회전이거든요. R하고 X 90 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플레인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평평한 그런 면의 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Shift A, 큐브는 말 그대로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각형을 이제 옆에 프로퍼티스 창에서 이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 여기에서 모디파이어를 많이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보통 큐브에서 이제 모디파이어 제네레이트에서 서브디전 서페이스
이걸 적용해서 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기본적인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모디파이어를 단축키에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제네레이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은 이제 Add to Quick Favorit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은 단축키 Q를 눌렀을 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네레이트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안 눌러도 바로 추가가 되겠죠? 그 외에도 제가 솔리디파이랑 미러를 추가해 뒀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네레이트에서 미러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여기 추가해 주시고 또 제네레이트에서 솔리디파이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숭이를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원숭이를 불러오고 사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처음에 불러올 때는 여기 이제 이동하는 키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단축키가 이동 단축키가 G거든요. G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위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미세하게 뭐 살짝 옆으로 갔다거나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몸을 만들고 싶어요. 원숭이의 몸을. 자, 이렇게 원숭이 몸에다가 섭티전을 적용해주고 자, 탭으로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원숭이의 몸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컨트롤 R은 루프 컷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면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잘라서. 그래서 이제 컨트롤 R을 하는데 컨트롤 R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은 그만큼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줄이면은 내리면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편한 만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루프 컷을 추가해 주시고 SY로 몸의 크기를 줄여줬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몸통에서 Shift D를 누르시면 이제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단축키 Q에서 미러를 적용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이 물체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트랜스폼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야 반대쪽에 정확하게 이제 미러 모드가 적용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 그리고 All 트랜스폼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 커서에 맞춰서 이 미러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막 대충 이렇게 뭐 해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아까 이제 뒤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미세하게 이쪽으로 가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트랜스폼 값을 초기화를 시켜도 이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 로케이션 값은 다 0으로 변했다고 해도 약간 옆으로 치우친 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중앙에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그냥 이 Shift A로 물체를 불러올 때 그냥 이 무브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쭉 위로 올려주셔야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아까 빼면서 정 가운데 안 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두면은 다 이렇게 중앙에 맞게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뭘 하든 처음에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이 이동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장 정확한 값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3D는 이제 360도 뷰에서 다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단축키 G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미세하게 다른 곳으로도 막 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불러와서 그냥 그 상태로 일정하게
이동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3D는 정확한 위치의 값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위치가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앞모습은 괜찮은데 측면이 이상하다거나 뭐 뒷모습이 이상하다거나 뭐 위에서 보는 모습이 이상하다거나 뭐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원숭이를 가운데에 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패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넘패드 1번은 정면 뷰고요. 이제 3번은 이제 옆에서 보는 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4번을 누르면은 옆으로 또 조금씩 움직여. 4번이랑 6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그리고 이제 7번은 항공 뷰예요. 위에서 보는 뷰고 이제 또 1번 했다가 또 9번을 하면은 이제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3번을 눌렀다가 9번을 누르면은 지금 옆모습의 뒷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번으로 정면을 보신 다음에 9번을 눌러야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제 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도 보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보고 편한 방법으로 이제 뷰포트 창을 돌려가면서 모델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렌더 엔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렌더 엔진은 EV랑 워크벤치랑 사이클 총 3가지가 있어요. EV는 보통 이제 제가 만든 캐릭터 모델링이라거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렌더 엔진이고요. 이 EV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 속도가 빠른데 이제 사실적인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워크벤치는 저희가 이제 뷰포트에서 작업할 때 보는 이런 와이어 프레임이라거나 여기 솔리드 뷰 그리고 여기 머테리얼 뷰 여기까지의 작업 과정을 그냥 표현해주는 이 렌더링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작업하는 렌더링 엔진이다. 그래서 워크벤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분들이 애니메이션 구성이라던가 이 동작이 잘 되고 있나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를 뽑아주는데 보통 모델링 하는 분들은 평소에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V 아니면은 사이클로 뽑아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엄청 사실적인 비표현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사에 가까운 모델링을 하시거나 뭐 꽃이라던가 들판 그런 사실적인 배경을 묘사할 때 사이클로 렌더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Shift A에서 다시 빛을 불러와 줄게요. 수치를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 뷰로 보면은 굉장히 렉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마우스로 움직여도 뭔가 조금 버벅거리고 이제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 분이라면은 갑자기 튕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렌더 엔진에서 이 디바이스를 이제 GPU 컴포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좀 더 렉이 덜 걸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가 이제 뇌의 핵심 부분 뭐 그런 거라고 보면은 GPU는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GPU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빠르게 작업하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이 GPU로 해주셔야 좀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원숭이를 여기 위에 보시면은 뷰포트 쉐이딩 창이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을 하면은 이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을 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솔리드 창으로 가면은 저희가 모델링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테리얼 뷰로 넘어가면은 이제 만약 저희가 텍스처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색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머테리얼 창을 들어가셔서 뉴를 하면은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색을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더 실시간으로 빛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좀 더 렉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카메라로 렌더링을 해서 사진을 뽑을 때 주로 이쪽에 들어오고요. 평소에는 이제 렌더 창에 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체를 생성하고 뭔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축키 X를 누르면은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냥 딜리트를 누르셔도 이렇게 바로 삭제가 됩니다. 안내 문구가 안 뜨고 이렇게 바로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셀렉트 박스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저희가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셀렉트 서클은 이제 레디우스 값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이것도 그냥 브러쉬 안에 있는 게 선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은 다 각자의 개체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트 라쏘 여기는 올가미 툴처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로 그냥 셀렉트 박스로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서의 위치인데 이 커서는 이걸 누르면은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도 위치가 마음대로 변해요. 저희가 다른 거를 이제 선택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안 움직이거든요. 이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걸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우스를 둔 곳에 이 커서 위치가 옮겨가요. 그리고 이 커서의 위치를 처음에 있었던 월드 오리진으로 옮겨주시려면은 Shift S 커서 to 월드 오리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오브젝트 안에 이제 커서를 두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커서 to selected 혹은 이제 커서 to active 이걸 해주시면은 오브젝트의 중앙에 커서도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rotate 여기는 회전이고요. 단축키 R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일,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는 거. 단축키 S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폼. 이거는 그냥 이제 이동이랑 회전이랑 이제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거. 이게 다 합쳐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연필 모양은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형태를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 할 때 스케치를 하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뭐 머리카락의 위치를 잡는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리면서 가볍게 그려주고 모델링에 참고를 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는 기능은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해주면은 이게 지우개로 바로 지워집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스케치를 하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좀 다 삭제해버리고 싶다 한 번에 그런 경우에는 N으로 또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노트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방금 그린 펜 설정이 여기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를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또 여기에다가 내가 색상을 다르게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노트 위에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서 또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구성할 때 구분하기 좋겠죠? 이런 빨간색은 앞머리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머리나 더 이제 꽁지머리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여러분 편한 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모델링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수치를 좀 계산을 하면서 만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키가 170인 캐릭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170 정도로 맞춰두고 여기에서부터 머리를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큐브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평소에 별로 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라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저희가 이 빛을 설정해 두잖아요. 여기서 재질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메탈릭, 금속 재질로 좀 더 반짝반짝하게 속성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러프네스로 러프네스 값을 낮추면은 조금 이렇게 완전히 뭔가 유리 다이아몬드처럼 변하기도 하고, 이거 올려주면은 도자기처럼 뭔가 맨들맨들한 재질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IOR 값을 올려주면은 이걸 좀 내려주고, 이거는 약간 굴절유리라고 해서 약간 유리나 이제 물 같은 반사되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거든요. 이걸 올려주면은 좀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값은 내려주면은 0으로 되면서 아예 사라지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불투명한 그런 걸 만들 때라던가 옷 같은 경우는 뭐 시스루 재질을 할 때 이렇게 뭐 재질을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값이. 이거는 그냥 직접 이제 만져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이나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빛나는 표현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한 0.2로 줘볼게요. 파랑색 계열로. 그리고 이 상태로만 보면은 별로 빛이 안 나고 그냥 색 자체만 살짝 밝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컴포지팅에 들어가셔서 뉴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스페이스바 검색으로 블룸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딱 두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넘어와 주시면은 이제 디세이블드는 이제 컴포지팅을 넣은 값을 저희가 볼 수 없는데, 카메라로 하면은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만 이제 컴포지팅이 들어오는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always로 해두시면은 실시간으로 컴포지팅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값을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근데 저희가 이 컴포지팅을 안 보이게 하면은 뭔가 빛이 나긴 하는데 밖으로 퍼지진 않고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컴포지팅을 사용해서 이 약간 뿌옇게 번짐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ways로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Shift A로 카메라. 그리고 0, 이제 카메라는 단축키 0을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면은 이제 화면 카메라가 차는 거를 이제 조정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뷰로 넘어가셔서 이제 카메라 튜브 그걸 해주셔야 이게 값이 고정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희가 찍고 싶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옆으로도 이렇게 화면을 밀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한 중앙 정도로 맞춰보고 렌더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F12 버튼을 누르면은 렌더 창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렌더 샘플 값을 이제 수정을 안 해줘서 4096개나 렌더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맥스 샘플량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한 250 정도로 둘 다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이제 250까지만 렌더링을 하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빨리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렌더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컴포지팅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야 뒤에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모습을 수치를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드랍 이걸 꺼주시면 사라지고, 이걸 켜주시면 저희가 렌더링한 이미지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단축키 N으로 옆에 패널을 보면은 여기 뷰 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줌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재질을 넣어보고 설정을 만져보면서 모델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여기 프로퍼티스 창에 보시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오브젝트 제약을 걸어주는 건데 주로 카메라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이라거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턴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Shift A로 empty, arrow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붐으로 지정해 줄 건데요. 이 카메라, 이제 자식이 될 이제 오브젝트를 먼저 클릭하고 이제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마지막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P, 그리고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자식이 된 카메라가 부모가 된 이제 에로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0으로 카메라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화면을 돌려볼 수는 있지만 Alt 휠로 이제 이동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서. 그래서 empty를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이 에로에 맞춰서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카메라 구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로 하면은 이제 위치가 다 이상한 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와 줄게요. 이제 에로 이거를 삭제해주고 다시 Shift A, empty, 에로 그냥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제 에로를 다시 누른 다음에 컨트롤 P, Keep Transform. 그럼 다시 여기에다가 트랙 2 이제 empty 이걸 지정해 주시고 카메라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보고 싶은 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턴테이블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 저희가 원하는 각도로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타임라인을 1에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템 여기 트랜스폼 창에서 이제 로테이션 값이 있잖아요. 여기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도록 여기 0도에 시작을 해줄게요. 이게 Z값 위에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I를 누르면은 지금 이 상태가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1에 있던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옮겨줍니다. 250으로 옮겨주고 360도를 적어주신 다음에 I를 눌러서 녹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턴테이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스페이스를 서치 기능으로 바꿨기 때문에 플레이 모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hift 스페이스 바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턴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이제 렌더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서 이제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퍼티스 창에서 이제 렌더 아래에 있는 이 프린터기 모양이 있죠. 아웃풋.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사이즈를 자기가 원하는 규격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취향껏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 이제 아웃풋에서는 저희가 이제 3D 작업을 정리하는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3D 저장하는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애드 북마크로 하면은 이제 3D 폴더가 바로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폴더를 지정해 주고 렌더링을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PNG를 뽑을 경우에는 이제 RGBA 그리고 컬러 뎁스도 16 그리고 컴프레션도 100으로 해서 F11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렌더를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Alt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렌더링하고 싶다면은 비디오 설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컨테이너를 이제 퀵타임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비디오 코덱은 이제 H264 그리고 아래는 그냥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 아웃풋 퀄리티를 하이 퀄리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엔코딩 스피드는 그냥 9수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F12를 누르시면은 이게 쭉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까지 블렌더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나 애드온 설치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정을 하다가 좀 안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about Blender, then subscribe my channel and leave comments. Thanks for enjoying my video.